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중국에서 한국을 도둑국 샤오터거이라고 부르는 황당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한국이 중국 문화를 훔쳐갔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샤오터거, 즉 도둑국가라는 표현이 널리 퍼지고 있는데요. 중국의 네이버라고 할 수 있는 바이두에서 도둑국 샤오터거라고 치면 도둑국가 한국이 연관 검색어로 뜰 만큼 멀리 퍼진 상태입니다. 검색해 들어가 보면 다양한 방면에서 한국이 중국의 문화를 베꼈다고 주장하고 이에 동조하는 중국 네티즌들의 글과 댓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한국이 중국 문화를 베꼈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정말 타당할까요?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한국의 한복이 사실 명나라 복식에서 유래했으며 한국이 이를 베껴서 전통 의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한복이 명나라 때 우리 옷이잖아. 한국이 그걸 자기들 전통이라고 말하는 게 너무 뻔뻔해. 뿐만 아니라 김치에 대해서도 중국 네티즌들은 김치가 사실 파오차이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치? 그거 우리 파오차이를 변형한 것에 불과한데 한국이 자기네 음식이라고 떠벌리고 있잖아. 그리고 또 태권도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주장이 나옵니다. 태권도가 사실 중국 무술에서 유래했다는 겁니다. 태권도는 중국 무술에서 나온 건데 한국이 가져가서 자기들 스포츠로 만들었지. 중국 네티즌들이 말하는 한국의 문화도용 사례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한복은 명나라 복식에서 왔다. 김치는 중국의 파오차이에서 유래했다. 태권도는 중국 무술을 모방한 것이다. 한국의 설날 문화는 중국 음력설에서 왔다. 한국 도자기는 중국 도자기 기술을 배워간 것이다. 한글도 중국 문자를 변형한 것이다. 한국의 전통 혼례는 중국 혼례를 모방한 것이다. 한국의 전통춤은 중국 춤을 따라한 것이다. 한국 전통 음악도 중국 고전 음악에서 유래했다. 한국 차문화도 중국에서 온 것이다. 이처럼 한국의 주요 문화 요소들이 전부 중국에서 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는 근거가 부족하거나 왜곡된 해석이 대부분입니다. 먼저 한복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한복은 삼국시대부터 고유의 복식 문화를 발전시켜왔습니다. 물론 동아시아의 문화적 교류로 인해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명나라 복식에서 한복이 유래했다는 주장은 역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실제로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도 한복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치와 파오차이는 완전히 다른 음식입니다. 김치는 고춧가루를 사용한 발효 음식으로 한국의 기후와 환경에 맞게 발전해왔습니다. 반면 파오차이는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않는 발효식품입니다. 김치가 16세기 이후부터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했다는 점도 중요한 차이입니다. 태권도는 한국 고유의 무술인 태경과 화랑도의 전통에서 발전한 것으로 중국 무술과는 다른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권도는 1950년대에 현대적으로 정립된 스포츠입니다. 중국 내에서도 이런 억지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네티즌들이 있습니다. 한 중국 네티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한복이랑 명나라 옷이 비슷한 부분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복이 우리 것이라고 주장하는 건 너무 지나친 것 같아. 또 다른 네티즌은 김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김치랑 파오차이는 전혀 다르잖아. 발효 방식부터가 완전히 다르니까 한국 음식인 게 맞는 것 같아. 중국 네티즌들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은 국기까지도 중국에서 따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한국 국기의 음양과 팔개가 중국의 도교 사상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한국 국기 역시 도둑질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국기의 상징 요소는 동아시아 전체에 걸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철학적 개념입니다. 한국은 이를 독자적으로 해석해 자국의 국기로 삼은 것이지 단순히 도교에서 베껴온 것은 아닙니다.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자 중국에서는 오징어 게임의 체육복 디자인이 중국 영화에서 먼저 사용된 것이라며 또다시 한국이 도둑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영화 노사오에서 사용된 체육복과 비슷한 디자인이 오징어 게임에서 사용된 것은 맞지만 이는 단순히 비슷한 디자인일 뿐 도용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의 억지 주장은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인도 역시 중국의 주장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중국 네티즌들 중 일부는 요가와 불교가 사실 중국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가는 중국에서 처음 시작됐는데 인도가 훔쳐갔어. 불교도 우리가 발전시켰는데 인도가 자기들 것처럼 말하잖아. 하지만 요가는 인도 고대 철학과 종교에서 기원했으며 불교 역시 석가모니가 인도에서 창시한 종교입니다. 중국은 불교를 받아들여 자국 내에서 발전시키긴 했지만 이는 인도에서 시작된 종교임이 분명합니다. 이에 대해 인도의 네티즌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요가가 중국 거라고? 요가는 인도의 고대 신앙이야. 중국이 이런 주장을 하는 건 정말 이해가 안 돼. 베트남도 비슷한 억지 주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베트남의 대표적인 음식 쌀국수가 사실은 중국 국수 요리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하는데요. 포도 원래 중국의 국수에서 온 거야? 베트남이 우리 음식을 베껴갔어.
하지만 베트남의 포는 베트남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진 음식으로 중국의 국수와는 다른 조리법과 재료를 사용합니다. 이에 대해 베트남 네티즌들도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포는 베트남 전통 음식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세기 동안 먹어온 음식을 중국이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하는 건 너무 뻔뻔한 짓이야. 중국의 억지 주장은 이제 단순히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만 논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중국의 문화적 팽창주의에 대한 비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네티즌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이 동아시아의 문화를 자기들 거라고 주장하는 건 이제 그만둬야 해. 한국, 일본, 베트남 모두 독자적인 문화가 있는 나라들이야. 서양의 많은 학자들도 중국의 이러한 문화적 주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동아시아의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실제로는 오히려 중국이 한국 문화를 모방하고 있다는 시각이 국제적으로 더 많다는 겁니다. K-팝 한국 드라마 한식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는 중국 내에서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한국의 콘텐츠 포맷을 자주 차용하며 그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예능 포맷도 대부분 한국의 것을 모방한 것들이 많죠. 중국 네티즌들의 주장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한국 네티즌들도 중국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한국 네티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복이 명나라 복식이라고? 그렇다면 명나라가 오히려 고구려 시대의 복식을 가져간 거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 또 다른 네티즌은 김치에 대해 이렇게 반박합니다. 김치가 중국 음식이라고? 그럼 수백 년 동안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온 김치 만드는 방식은 뭔데? 이처럼 한국 네티즌들은 중국의 주장에 대해 역사적 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조목조목 반박하며 한국의 고유 문화를 지키기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인도 역시 중국의 억지 주장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파오차이랑 김치는 만드는 방법부터 완전히 다르잖아. 중국이 이들 나라의 문화마저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하자. 베트남과 인도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 큰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쌀국수가 중국 음식이라고? 우리 베트남 사람들이 오랫동안 먹어온 음식을 중국이 자기들 것이라고 우기는 건 너무 황당해. 인도 네티즌들도 중국의 주장을 비판하며 인도의 요가와 불교는 인도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한 문화적 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가와 불교는 인도의 고대 문화인데 중국이 이걸 자기들 거라고 주장하는 건 말도 안 돼. 중국은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 문화를 빼앗으려 해서는 안 돼. 이처럼 베트남과 인도는 자국 문화를 지키기 위해 중국의 문화 팽창주의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이러한 반응은 동남아시아 전역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도 이러한 문화 도용 주장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식인층이나 문화 전문가들은 중국 네티즌들의 과도한 주장이 오히려 중국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 중국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베트남, 일본 같은 나라들에는 그들만의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중국 중심의 역사 해석을 밀어붙이면 오히려 세계에서 웃음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젊은 세대 중 일부는 한류를 사랑하며 한국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 문화를 도둑질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K-팝이 인기가 많다고 해서 우리가 그 문화를 무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사실 우리도 많이 즐기고 있잖아. 중국 네티즌들의 주장은 터무니없지만 전 세계는 이미 한국의 대중문화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K-팝은 BTS, 블랙핑크 같은 그룹들을 필두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며 한국 드라마도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수많은 팬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BTS 덕분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국 문화를 더 알고 싶어졌어요. 한국 드라마는 이야기 전개가 정말 흥미로워서 한 번 보면 멈출 수가 없어요. 이처럼 세계 각국의 팬들은 한국 대중문화에 매료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 대중문화의 성공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글로벌 문화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의 콘텐츠 창의성과 문화적 독창성은 세계 곳곳에서 인정받고 있죠. 한국 음식도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김치는 미국, 유럽 등지에서 건강식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많은 외국인들이 한식을 즐기고 있습니다. 김치가 이렇게 맛있고 건강에 좋을 줄은 몰랐어요. 이제는 제 식단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 됐어요. 또한 한국의 비빔밥이나 불고기 같은 대표적인 한식 메뉴도 전 세계 한식당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으며 한국의 요리법을 배워 직접 요리하는 외국인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식은 이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그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전 세계에서 문화적 리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K-팝 드라마 한식뿐만 아니라 패션,
뷰티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죠. 이러한 성과는 단순히 문화 콘텐츠의 성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국가 브랜드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문화적인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어요. 그들의 창의력과 독창성은 정말 놀랍습니다.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국의 패션과 뷰티는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았으며 K-뷰티 제품들은 세계 각국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이 문화적 중심으로 떠오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억지 주장에도 불구하고 한국 네티즌들은 우리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복이든 김치든 전 세계가 다 우리 전통이라는 걸 알고 있어. 중국이 아무리 억지 주장해도 우리 문화의 가치는 변하지 않아. 또 다른 네티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문화 강국으로 성장한 걸 자랑스럽게 생각해. 앞으로도 더 멋진 한국 문화를 만들어 나가자고. 한국인들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 큰 자신감을 얻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문화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문화 중 하나입니다. 전통적인 한복, 김치, 태권도 같은 문화부터 현대적인 K-POP 드라마, 한식까지 한국은 문화적인 트렌드를 주도하며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억지 주장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는 한국 문화를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문화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문화를 지켜나가야 하며 앞으로도 전 세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이 문화를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전 세계가 우리의 문화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미래도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말에 동의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